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다이아몬드 이효림입니다. 다이아몬드 너무 되고 싶었는데 지지난주에 미국의 헤리티지 캠프에 다녀왔어요. 본사의 VIP로서 초청을 받아서 다녀오고 나니까 좀 다이아몬드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하고 게스트로도 초청이 돼서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하는데도 계속 제 옷 아닌 것 같은 느낌? 아메이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저거 완전 내 거다 라고 딱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저 얘기가 내 얘기가 될까?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시다가 어느새 한 걸음 한 걸음 뛰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상태에 도달하곤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소상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인생을 되게 큰 범주에서 결정짓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빨리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제 인생은 사실 그 일이 없었으면 많이 방향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일이었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랑 굉장히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마음이 뭐가 그렇게 맞았는지 아무튼 엄청 맞아서 뭘 해도 재밌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8살, 7살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를 15년 우정이라고 불렀어요. 15년 살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되게 마음이 맞았는데 하루는 이제 준비물을 갖고 가야 되는 날들이 많잖아요, 학교에는. 근데 준비물을 둘 다 안 가지고 와서 맞았는데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고 20대. 근데 이제 저희를 어떻게 팼냐면 강목으로 이제 패셨어요. 근데 그래서 허벅지가 완전히 피멍이 들었었고 그게 굉장히 오래 갔던 기억이 나요. 뭐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선생님한테 좀 맞았다고 해서 뭐 원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맞았을 때까지만 해도 별 감정이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면서 되게 독특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만 지냈는데 할머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상태셨고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왜 안 계셨냐면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 기본적으로는 집에 안 들어오시는데 한 달에 한 3, 4일 정도 집에 들어오시고 들어올 때마다 그 친구를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애도 그러는데 와이프도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게 제가 친구네 놀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아빠가 있어서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느낌이 뭐 아빠 있어서 놀러 못 간다고 하는 친구가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실제로 밥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발효를 넘어서 거의 부패된 수준의 김치 하나가 딱 있었고 그걸로 이제 식사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의료보험증도 없어서 제가 의료보험증 빌려주고 그걸로 이제 저인 척하고 병원 가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 친구가 준비물을 못 가져왔던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덜렁댔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못 챙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다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면 준비물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할머니가 돈이 없는 걸 뻔히 알고 슬퍼할 걸 아니까 일부러 얘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조금 곱씹어 보게 됐는데 되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기분이 나쁘다, 좋다, 행복하다, 슬프다 이런 식의 감정은 금방 생기는데 그게 이제 왜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감정을 해석할 수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때 제가 생각했던 감정이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감정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그런 가정이었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효심으로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맞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 잘못했지? 정말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는 또 의무교육이잖아요. 자기가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그렇게 해서 맞았으니 정말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구조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빨리 생겼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랄까 그냥 이렇게 스쳐도 될 법한 주제들에도 내부적으로는 어떤 구조가 돼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저게 흐르면 어디로 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또 하나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전 되게 많이 아팠어요. 전 태어날 때부터 이제 피부가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아기들 피부는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기 때도 피부가 좋지 않았는데 이게 크면서 점점 나빠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약국에 갔는데 약국에서 잘 모른다고 그랬고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고 근데 병원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했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더 이상 큰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되게 내공이 깊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도 아토피가 이렇게 심해지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아토피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토피 뭐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일반 분들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 아토피 같다 이렇게 딱 짚어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약사, 의사, 피부과 의사도 잘 모른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옛날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막 그렇게 심했던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면서 상황이 어떻게까지 흘렀냐면 목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전체가 다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전신 아토피가 있다라고 하는 그 경우가 그 뜨문뜨문 여기저기 아토피가 있는 거를 전신 아토피라고 하는데 저는 괜찮은 피부가 어디였는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이랑 발바닥이 딱 조금 괜찮았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다 목을 기준으로 밑에는 다 피가 나고 위에는 진물이 흘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진물이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 누워 있으면은 거의 줄줄 새요. 근데 그러니까 누울 수가 없어서 앉거나 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려운 것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뭐 긁지만 않아도 좋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변에서 하죠. 근데 그 가려움은 참을 수 있는 가려움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참으려고 하면 손을 묶어 놓던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 그 묶은 손을 이렇게 다 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괴력이 생길 만큼의 그 고통스러운 가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 가려움이 아니라서 그걸 뭐 참을 수는 없어요. 그걸 만약에 참는다, 진짜 못 긁게 만든다, 그러면 아마 정신병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렵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잠도 30분 정도밖에 못 잤어요. 30분을 잤다는 거는 이제 기절을 한 거죠. 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누웠다가 깨보면 시간이 30분밖에 안 흘러서 시계를 보면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름 잔 건데 30분 만에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저게 그럼 11시, 12시간 이렇게 지난 건가 싶어가지고 밖을 보면은 똑같아요. 날이.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30분 잔 거죠. 잠깐 기절했다 깬 거죠. 그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한 2-3시간이라도 잘 수 있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우울했죠. 집안 분위기가 너무 우울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원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1초 1초가 괴로운 일이니까요. 그냥 멍 때리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를 산다. 그 하루가 저한테 너무 길고요. 1시간도 사실 길어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해서 10초 세고 그거 6번 하면 1분 가는 거고 그거를 60번 해서 1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선이 어떻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살면 30을 못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0대밖에 안 됐는데 그 간다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인터넷이 막 보급되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이 보급되니까 이제 친구들은 신세계를 만났어요.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좋아라 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 포털 사이트에 처음으로 쳤던 게 그 작별하는 방법에 대한 2글자 있잖아요. 그걸 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걸 치면 공익 광고가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공익 광고가 없었고요. 그냥 뭐 몇 가지가 나왔어요. 방법이. 근데 가능할 것 같은 거, 해도 될 것 같은 거가 없더라고요.
쉬워 보이는 게. 그래서 뭐 이렇게 뭘 생각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거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버티는 거야. 그냥 버텨. 계속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샤워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신이 그런 상태니까 상처 난데 물이 닿으면 되게 따갑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샤워를 최대한 안 하고 싶으니까 버티다가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샤워를 할 수 있냐면 상처에 물이 닿은 다음에 다시 닿으면 좀 나아요. 그래서 이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조금 들어가고 잠깐 나왔다가 다시 또 조금 더 들어가고 나왔다가 이거를 하면서 서서히 들어가면 몸을 물에 넣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샤워 약간 이렇게 살살살 문지르다가 한 5분, 10분 있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몸이 너무 따갑고 찢어질 것 같고 그리고 보습도 안 돼요. 뭘 발라도 잘 안 되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발라야 되는데 근데 계속 바르면 나중에 막 끈적이면서 그게 또 너무 괴롭고 근데 나중에 이제 G&H 로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빨간 뚜껑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빨간 뚜껑 로션이 저렴한데 반복해서 여러 번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뭐 10번, 20번을 발라도 처음 바른 것 같은 느낌이라 이 로션 되게 신기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사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 다닐 일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면은 뭐 관광을 좀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기념품을 사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고 그 아토피에 좋다는 거. 그래서 다 저희 집에 전 세계 무슨 허브, 뭐 비누, 로션, 뭐 각종 뭐 입욕제랑 뭐 희한한 게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그 도저히 이론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상한 방법들도 참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면은 애가 너무 아파 보이니까 막 달려오세요. 그 주로 주부님들이 소리 지르시면서 막 어머 이러시면서 오시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그런 아줌마들을 만나면 굉장히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근데 어쨌든 와서 막 여길 가봐라 이걸 해봐라 하는데 정말 뭐 택시를 타도 택시 기사분도 그 카드와 통신을 굉장히 많이 모아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정말 많은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간에 그냥 괴로운 세월들이 계속 가니까요. 옛날에 그 뭔가 이 세상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 하나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요. 근데 일단은 건강해져야지 행복하긴 할 텐데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저를 아껴주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볼 때 괴로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있을 때는 웃고 떠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워낙 불쌍한 상태로 있으니까 저하고 있을 때는 이제 되게 그분들도 굉장히 슬퍼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나를 아껴주는 사람마저도 행복하지 않으니 거꾸로 생각해서 나 하나 행복해지려고 하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도 다 행복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를 보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생각의 시작은 작게 시작을 한 건데 그냥 나 하나 좀 편하고 싶다. 나 이렇게까지 괴롭고 싶지 않다. 이제 그냥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건데 주변까지 행복해야 되고 그 주변에는 주변이 있고 그 주변에 주변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소한 바람이 진짜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세상 자체가 정말 행복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참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뭐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영향력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아픈 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당시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컨트롤을 할 수 없으니 거기에 매달려서 내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단은 뭐 건강해진다고 가정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정하고 근데 이제 뭘 해도 안 됐지만 제가 병원에서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냐면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서 그 교수님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는 저한테 운명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해석하기가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의학으로는 고치기 힘들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안 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방 이해는 했을 텐데 운명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니까 저게 그럼 내가 생각을 뭘 어떻게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건가? 이제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렇게 좋은 감정은 썩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의사를 싫어하지는 않으니까 여기 의사분들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거기에서도 다 포기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개선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근데 그렇지만 그건 어쨌든 제가 컨트롤 못하니까 내려놓고 나아진다고 가정하고 나 하나의 행복,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 뭔가 잘못된 세상을 바꾸는 거 그런 걸 전부 다 하나로 단어를 응축하면 영향력이 일단 있어야 내가 뭐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행을 해보든 말든 할 테니까 영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정말 강렬하게 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영향력을 키워볼 수 있는 일은 사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제 학생이었고 특별한 그 능력이 없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뭐 달란트가 있거나 했으면은 뭐 그걸 통해서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 하나에다가 몰입을 해보는 거 말고는 초이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도 전 되게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계속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그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칠만 더 결석하면 제가 고3에 못 올라간대요. 근데 뭐 무슨 상황인지 들어보니까 질병 결석, 무단 결석 다 하고 더 하다 보니까 출석 일수 부족 상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3에 못 올라가고 유급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해 꿀은 형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그 꿀은 형들은 뭘 잘못해서 꿀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아닌데 꿀은 형이 되는 거죠. 정말 내 인생은 어디로 흐르는 걸까? 이제 되게 복잡했는데 근데 그 선생님께서 잠깐만 왔다 가면 지각, 뭐 조퇴, 결석 이런 거 다 아니고 전체 출석을 한 걸로 쳐주는 걸로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설득을 본인이 하셨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진짜 내복 입고 수건 감싸고 그래서 잠깐 갔다가 앉아있고 집에 오고 이렇게 꽤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겨우 고3에 올라간 거죠. 근데 그때 친구들이 이제 우리도 고3이구나. 그러면서 되게 우울했어요. 그리고 300일 남았다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300일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다가 언젠가 딱 아프면 전 그날부터 공부를 못 하니까요. 근데 이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초에 상태가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프는 그날까지 승부를 내야 된다. 그게 며칠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최선을 다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재수할 자신이 진짜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생활을 실패한다는 거는 그 수험 생활을 실패한다는 거는 그냥 좀 좋은 대학에 갈 거를 좀 못 가고 그냥 좋은 상태로 좀 살 거를 못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 상황이 정말 좋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도 되게 취약하고 제가 건강에 약하다는 걸 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하고 싶으면 뭐 일하고 근데 쉬고 싶으면 얼마든지 쉬고 이런 게 가능해야 겨우 뭐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데 내가 일을 좀 했다가 막 쉬려면 마음대로 쉬었다가 이제 이러는데 되게 괜찮은 상태로 산다는 게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그게 가능할지 말지 몰라도 상당히 괜찮은 상태까지 가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려면 수험생활 정말 잘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몇 시간 자면 제일 조금 잘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걸 먼저 했었어요. 당시 분위기가 4시간 자면 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 사당오락 한참 얘기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독한 애들은 3시간 자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줄이겠더라고요. 제가 줄여본 미니멈 시간은 6시간이었어요. 근데 6시간도 막 1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 보고 1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 보고 이런 걸 막 했는데 11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니까 약간 컨디션이 괜찮더라고요. 그냥 저는 아무튼 그런 뭐 바이오리듬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6시간을 자자. 그리고 나머지 18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다 해보자.
만약에 내가 100일간 공부를 할 수 있다면 1800시간이 이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이겠죠. 근데 그래서 초시계를 재고 공부할 때는 안 할 때는 딱 끄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막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공부가 그런 게 있잖아요. 몰입이 딱 들어가면은 잘 되는데 이게 이제 풀린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아까운 거죠. 제 목숨이랑 연관되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몰입해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강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넌스톱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맥시멈 시간도 재보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냐면 어느 날 초시계를 그날 이제 공부를 딱 마치고 껐는데요. 17시간 몇 분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18시간 중에 17시간 이상을 찍고 그때 이거보다는 열심히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머지 1시간이 이동하고 뭐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이런 거 다 포함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일 수는 없다. 근데 그래서 17시간 이상을 찍었으니 이대로 가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대로 100일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리고 1초도 쉬지 않고 공부한 시간도 쟀기 때문에 그 시간은 12시간이었어요. 그래서 12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보통 학생의 집중력이 아닌 거 맞죠? 근데 전 보통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보통 학생이었으면 그렇게 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렇게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거나 보통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떠냐면 제가 여름방학 때 또 아파서 입원했어요. 그래서 고3 여름방학 때 아예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100일을 보내고 제가 원래 이과생 20만 명 중에서 2만 등 정도 하던 애였어요. 근데 2만 등이면은 인서울을 못해요. 뭐 이제 고3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3개월 정도 지나고 제가 전국에서 150등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쟤한테는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 때 또 아파서 막 바닥을 또 쳤다가 나중에 수능 근방에 가서 이제 다시 회복해가지고 제가 이제 포항공대 생명과학 전공으로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학교 들어갔을 때 세상을 진짜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정말 승리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이제 영향력을 쌓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예를 들어 공부를 처음부터 쭉 잘했으면 뭐 어느 대학을 가든 그냥 당연히 난 들어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한 학기를 채 다 마치지 못하고 제가 또 아파서 휴학했어요. 그래서 그 아파서 휴학을 하니까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뭔가 승리한 기분으로 들어왔는데 아파서 들어온 여기서도 공부를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선택을 할 때 영향력은 키우고 싶은데 제가 너무 아프니까 왜 아픈지 알고 싶고 이걸 어떻게든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은 회의 끝에 저한테 운명이라고 생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의대에 간다고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뭔가 생명 전반에 대한 그 전체 원리를 알아야지 이게 뭔가 보이든 말든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생명과학이란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요즘에는 바이오 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이미지라도 대단해 보이는 그런 눈으로 봐주시는데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생명과학이라고 하면 그게 뭐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저도 당연히 그게 뭐지 싶었는데 생명체에 대해서 다 배우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들어갔는데 이제 뭐 공부도 못한 거죠. 그때 제가 뉴트릴라이트를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뉴트릴라이트는 그 전에 만났어요. 그 전에 만났는데 저는 삼촌한테 전달받았거든요. 삼촌이 뉴트릴라이트를 먹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강렬하게 거부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저는 그 병원 약을 쓰면서 더 심해진 케이스라 병원에 가는 거, 입원하는 거 되게 무서워했어요. 가면은 괜찮아지긴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시 심해질 때의 그 파급력이 장난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병원 가기 너무 싫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아파갖고 다시 누워버리니까 그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전화 오셨어요. 그 다 상황 막 정리해 주셨던 그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네가 병원 가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 내가 아는데 근데 우리 고3은 보내고 하자. 나중에 돌아올 여파가 무섭더라도 선생님이 부탁할 테니까 너 병원에 입원해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선생님이랑 막 펑펑 울면서 전화하고 막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입원하러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3주간 있었어요. 3주 21일이죠. 저한테 두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피부는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두 가지 부작용이, 하나는 제가 26kg가 쪘어요. 3주 만에. 근데 26kg가 왜 쪘냐, 어떻게 하다 쪘냐. 만복중추가 망가져서요. 배부름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배부름을 못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상태가 지속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삼각김밥, 이제 다른 밥을 먹을 때는 제가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니까 제가 기억이 없는데, 삼각김밥을 넌스톱으로 제가 40개를 까먹은 거예요. 근데 정말 개걸스럽게 정신을 놓고 40개를 까먹고, 하나 더 집다가 느낌이 하나만 더 먹으면 딱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멈췄거든요. 근데 그랬는데도 배고팠어요. 40개를 먹었는데. 근데 이제 쓰레기는 이만큼 쌓였고, 나는 그걸 먹고도 배고픈 상태고, 그러니까 정말 무섭기도 무섭고, 우울하기도 엄청 우울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사니까 3주 만에 26kg가 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찌면 여기서 한 5발자국, 10발자국만 걸어가도 숨이 차고요. 머리가 아프고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하나였었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이제 입원 환자니까 제가 병실에서 자잖아요. 근데 깼는데, 좀 추워서 깼어요. 추워서 깼는데 깨보니까 다른 어떤 막 어둡고, 제가 벤치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다른 병동 복도에서 깬 거더라고요. 일어나고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이제 싶은데, 이걸 병원 관계자가 환자를 옮겼으면은 거기다 옮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발로 걸어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 간병하시느라고 그 간이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그냥 계속 누워서 주무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모르게 제가 일어나서, 저도 기억이 없는데 한 10분을 걸어가서 뭐 거기에 이렇게 누웠었던 거죠. 이렇게 정신병 같이도 오고,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지니까요. 그냥 정말 특이한 경험을 그래서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제가 먹었던 이 약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상황이 어땠냐면, 약은 5-6달 정도 먹었고요. 하루에 2-3번 먹었나? 한 번 먹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랬고, 그 다음에 주사를 꽂아야 되니까 아예 여기다 뭘 꽂아놓고 거기다 계속 주사를 놨거든요. 그리고 되게 센 그 연고를 로션처럼 해서 전신에다가 막 덕지덕지 바르고, 링겔 계속 꽂아놓고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주사랑 약 몇 알이랑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었는데 부작용이 그렇게 심한데, 삼촌이 저한테 얘기한 뉴트리라이트는 양이 되게 많았거든요. 더블 X 하나만 해도 한 세트 6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하루에 그걸 몇 번 먹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세로라 C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많이 먹어도 괜찮다면서 막 얘기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가 많더라고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뭣도 있고 막 많은데 하나도 안 들리고, 어쨌든 알약이네, 그리고 되게 많네 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먹으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되게 강렬히 거부했던 거거든요. 먹으면 진짜 딱 먹으면 쥐약 먹는 것처럼 딱 죽을까봐. 그래서 되게 강렬히 거부했는데, 휴학하고 왜 먹었냐면, 그렇게 진짜 간절히 해서 들어간 곳에서 공부 결국 못하고 휴학을 또 강제로 하게 돼버리니까 진짜 이제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먹기로 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걸 먹었는데 가면 대박이다. 여태까지 찾아봤던 수많은 방법들 중에 편한 거 없더만. 근데 먹었는데 가면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박이지.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만약에 나으면 대박이죠. 아무 일 없으면 뭐 아무 일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래저래 어쨌든 대박이겠다. 근데 아무 일 없을 것 같진 않았어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서 먹었는데 그날부터 그때부터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전 하루도 안 아팠어요. 제가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움이 있을까요? 전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 회사가 무슨 회사든 평생 나랑 인연을 같이 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랄까 인격체 같은 느낌이 들면서 뭐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잘해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메이의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본 거는 사실은 그거보다 빨라요. 아메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서도 제가 뉴트리 안 먹은 거거든요. 근데 아메이의 비전을 본 건, 사업적인 이야기를 들은 건 언제냐면, 제가 뉴트리 처음에 전달 받을 때쯤 삼촌이 아메이 사업도 알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알려줬냐면, 그때 제가 고3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삼촌은 저희 집이랑 굉장히 가까이 살았어요. 그리고 사이가 좋았어요. 자주 왕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안 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온 게 아니고 새벽에 온 거였어요. 시간이 바뀌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좀 정상적 시간에만 왔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핍박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희한한 시간에 오니까 자야 되는데 아무리 친하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시간에 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자주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전 그러니까 모르다가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방문을 딱 열었는데 세 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 분이 무슨 말을 막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나가니까 탁 스톱됐어요. 근데 분위기가 되게 음산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 비몽사몽간에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화장실에 갔다가 저는 이제 잘 거니까 다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자려고 했는데 근데 좀 이따 삼촌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따라 들어와서 전 침대가 있었고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한숨을 그렇게 쉬는 거예요. 한숨을 끊임없이 계속 막 계속 한숨 쉬는 거예요. 근데 전 되게 우울한 애잖아요. 근데 우울한 애 옆에서 그렇게 한숨 쉬면 안 돼요. 되게 우울한데 계속 한숨 쉬니까 너무 그게 막 듣기가 싫어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는데 왜 그러냐 물어도 말도 없고 답도 없고 계속 한숨만 계속 쉬니까 아니 왜 그러냐고 얘기해보라고 아니면 가든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다가 너 뭐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아메 얘기를 했나 보죠. 너무 못 알아들었나 보죠. 그래서 답답해갖고 저기서 한숨을 엄청 쉬다가 너무 못 알아듣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지금 좀 밝은 톤으로 말하지 정말 우울한 톤으로 너무 못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뭐를 못 알아듣는지 뭐 못 알아듣는 게 뭔지 왜 그렇게 한숨 쉬는지 막 물어봤죠.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업 설명이 이제 제가 캐물으니까 조카가 캐물으니까 그냥 이 상황을 얘기는 해줘야 되겠으니까 사업 설명을 하는 거지 저게 뭐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이 일단 진짜 짧았고요. 그리고 그 거의 한 단어 사이에 한숨이 계속 들어갔었어요. 이게 한숨 쉬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이게 계속 그런 식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한숨을 이렇게 빼고요. 재현할 수 있어요. 되게 짧거든요. 뭐라고 저한테 말했냐면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어. 근데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야. 근데 제품이 좋아. 근데 생필품이라는 거는 모든 가정에 어차피 쓰지 않냐. 근데 이제 그걸 회사 입장에서 팔려고 하면 어차피 쓰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팔려고 광고도 하고 유통도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사실 돈이 아깝지 않냐.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써보고 근데 이제 제품이 좋으니까 써보면 소비자들이 자랑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계속 쓰는 가정이 생길 텐데 그 대신에 이제 마케팅 비용을 다른 회사는 지불하니까 이 계속 쓰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알리는 사람, 자랑해주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그 마케팅 비용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회사라고. 이 끝. 이렇게 사업 설명했거든요. 사업 설명 어때요? 괜찮나요? 내용은 괜찮죠? 말이 하기 싫은데 제가 계속 해물으니까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 한 2분 걸렸나? 지금 거의 똑같아요. 이게 제가 요약이 아니에요. 여기다 한숨만 집어넣으면 그대로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요.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감정이었냐면 나 뭔가 굉장한 걸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삼촌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주로 어떤 거였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냐? 뭐 출근하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면접이 있냐? 뭐 자격을 뭘 따야 되냐? 언제까지 얼만큼 못하면 잘리냐? 이런 계열이에요. 그리고 몇 명한테 알리면 뭐 그 이상은 의미가 없다든지 뭐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위스의 제한이 있냐, 뎁스의 제한이 있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물어봤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 전혀 없는데 결과가 무한한 방식으로 돼 있고 압박 넣는 것도 없고 근데 들어오는 조건도 되게 그냥 써보고 자랑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회원가입도 공짜래지. 그리고 또 뭐랄까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메이라는 회사가 하는 거지만 아메이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제품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괜찮은 제품은 제휴를 해서 이 소비자들이 사업 아이템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그거 듣고
바로 떠오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국제소비기구 이런 단어가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입되는 이유들이잖아요. 지금 이런 이유들이.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아메이 소비자가 되도록 유입되는 이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출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데 유출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이익 분배 주체가 딱 그렇게밖에 없고 다른 게 껴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보통의 회사들은 그 회사가 만드는 생태계에 관여자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광고도 중요하니까 언론사도 관여자라고 할 수 있고 유통도 중요하니까 유통회사도 관여자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하청이 있다면 그 하청업체도 관여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여자들이 어떻게 되면 갑질을 하게 되면 회사가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하나의 회사가 소비자들과 완벽한 생태계를 갖추고 이익도 정확하게 그 안에서만 나누니까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작든 크든 굉장히 강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너무 효율적이다 보니까 유입되는 이유는 충분한데 유출된 이유가 없으니 시간이 지나다 보면 포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자기 회사 제품에 대해서만 닫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전 세계 소비를 다 여기서 관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포화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포화는 사실은 실제 세계에서 포화 없거든요. 문화도 없고 회사도 없고 종교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포화된 것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파들이 알아서 막아줘요. 포화를 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포화를 논한다는 건 이게 진짜 포화될 거니까. 이제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말대로 하면 포화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안 해. 뭐 그 말이 안 되잖아. 안 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현실에서는 어차피 그런 일은 없는데 포화를 논한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화를 떠올려 볼 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진짜 포화될 거라면 빨리 깃발 꽂아야죠.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한참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통해서라면 그게 어느 정도 바운더리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는데 제약이 없으니까요. 보통 괜찮은 게에는 다 제약이 많거든요. 뭐 시험을 잘 봐야 된다든지 인맥이 많아야 된다든지 돈이 많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연예계는 어떻죠?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뭐 어쨌든 다 제약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제약이 없는데 근데 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결과가 무한하니까 이렇게 제약이 없는데 이렇게 괜찮은 구조가 도대체 어디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우리 집이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날 삼촌이 그 성의 없는 사업 설명을 해주고 제가 이제 가라 그래서 보내고 근데 누웠는데 이제 누워서 이런 생각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정리된 언어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대략 뭔가 이렇게 막 생각이 막 스치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막 약간 가슴이 설레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날 하나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 우리 집이 해야겠는데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유리하지? 누가 이 일을 하기에 제일 좋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인 거예요. 엄마. 그래서 엄마를 시켜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삼촌 왜 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거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데 이상한 거. 뭐 이러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거라는 얘기를 몇 번 했나 모르겠어요. 막 아니 그게 뭐냐고 이상한 거래요. 계속.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상한 거인데 그 이상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메인가 뭔가 한대요. 그래서 아메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상한 거래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뭐가 이상한지 설명을 한번 해봐 이제 이랬더니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상하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설명을 못 하는데 이상한 건지 어떻게 알아? 이제 그랬죠. 근데 그랬더니 약간 말이 멈췄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랬죠. 근데 엄마 내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던데? 이제 그랬더니 모드가 탁 바뀌었어요. 네가 보기엔 괜찮아? 그래서 아니 엄마 근데 제품은 좋아? 그러니까 제품은 좋아 딱 얘기하자마자요. 그렇게 이상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모드가 또 바뀌어가지고 아메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막 거품을 물기 시작하는데 막 저희 엄마가 이렇게 붕대를 잘 감고 있었거든요. 주부습진 되게 심해가지고.
근데 막 DC 드랍스로 바꿨는데 자기가 뭐 고무장갑을 껴도 안 풀리던 그게 막 다 나왔다는 둥. 근데 이제 다른 데서 한 번만 딴 거 쓰면은 뭐 바로 다시 생긴다는 둥. 그래가지고 이걸 안 쓸 수 없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스프레이에 대해서 막 또 거품 물고 뭐 몇 개 제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좋대요. 이게 유일하대. 이런 게 없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아, 우리 집은 사업이 시작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엄마, 지금 얘기하는데 제품 좋잖아.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희 아버지 출근하는 차를 뺏어가지고, 그냥 출근 당신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 차를 갖고 동네 아줌마들을 막 태워가지고, 맛있다는 막 칼국수집 데리고 가고,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배우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막 문화센터 막 비싼 거는 자기가 돈 아끼느라고 못 배우는데, 문화센터에서 수강한 과목만 아마 한 막 100개는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수강을 하면서 이번엔 이거 배웠다 그러면서 이거 만들고 뭐 집에서 어느 날은 꽃꽂이 하고 있고 어느 날은 십자수 하고 있고 어느 날은 무슨 뭐 칠리 새우 만들어주고 있고 막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막 그러다 보니까 특징상 사람 좋아하죠, 만나죠, 좋은 거 소개하죠. 이거 아메 얘기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메가 요구하는 게 딱히 없으니까 막 얘기를 하면서 수다에다가 아메 수다를 좀 끼워가지고 사부작 하면 이게 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품이 그렇게까지 좋다고 막 거품까지 보니까 이건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괜찮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던데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의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랑 저는 내통하는 사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시작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적극적인 사업 반대가 시작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시험 문제지에 존경하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인물을 써라. 이렇게 시험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제가 아버지 썼거든요. 근데 틀렸어요, 그 문제. 그러니까 뭐 이순신 이런 거 쓰라는 거죠. 세종대왕 이런 거. 근데 이제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를 썼으면 그 아버지가 뭘 했는지 이렇게 불러다가 인터뷰도 하고 모범 아빠 해가지고 막 걸어놓고 이런 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순신 아니니까 틀렸다고 한다는 게. 근데 어쨌든 제가 가까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뵙고 있지만 너무 존경스러운 점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하던 1년간의 기간은 정말 비합리적으로 반대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대. 막 이런 느낌이라 아빠한테 저런 모습도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1년간 벼르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 반대하려면 좀 가보고 반대해야 되지 않아?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날 그 아들한테 배신당했다면서 뒤통수 맞았다고 뭐 평생 아들은 내 편이었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치 그래 가보고 반대해야겠지 라는 생각으로 오셔가지고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메모가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오셔서 저 두 남매를 엄마랑 남동생이니까 그 두 남매를 뜯어 말릴 이유를 찾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적으신 거죠. 근데 적고 그 강의가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이 사업은 우리 집이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의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부모님이 사업을 만약에 못했으면은 제가 좀 더 빨리 사업에 조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되게 사업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다이아몬드고 저희 삼촌도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풀 스토리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는데 아닐 때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냥 툭 던지면 제가 2세 사업자인 줄 알잖아요. 근데 저는 2세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세 사업자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세 사업자면 2세 사업자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해받기 싫다는 거죠. 제가 시킨 거잖아요.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제 가입이 안 됐던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랬던 거랑 어쨌든 제가 스폰서인 거죠. 네. 근데 저의 사업은 언제 시작됐냐? 제가 아메이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을 때, 바꿔 말하면 경제력이 이제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아메이를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핀이 아메이 세계의 그 기초생활 수급 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부자는 아닌데 어쨌든 천만이 막 돌아가니까 내가 그 아메이만 갖고 살 수는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상태가
졸업하기 전에, 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졸업해서 제가 일을 하게 되면, 그럼 부업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되게 빡빡할 거고,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건강이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니까, 그 전에 나한테 한 번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하기로 하는데, 그러려면 휴학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휴학하면, 대학생은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휴학하고 사업하고, 만약에 걸려서 학교를 때려치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메에서 뭐 아이디 삭제를 하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 해야만 하면, 저는 학교를 그만둘 생각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뭐 걸리면 그렇게 하지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제가 사업을 한다고 딱 하니까, 이 두 분이, 부모님이 강렬하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사업하지 말라고. 이때 반대만 안 했어도 제가, 전 2세 사업자예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왜 못하게 해.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 이유는 뭐냐면, 20대들 많이 왔다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뚜껑 열 때는 막 열려가지고 막 크라운 엠버서더 간다 그랬다가 다음 주에 당장 없고, 뭐 이러니까 그런 애들을 숱하게 봐서 어차피 너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 정말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공부는 때가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셔서, A4 용지로 5장에 걸쳐서 편지를 써요. 내가 왜 사업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5장을 쓰려고 쓴 게 아니라 막 쓰다 보니까 5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출. 근데 그걸 봤는데도 안 된대. 이 정도면 나는 해줄 것 같은데 막 안 된대요. 그래서 나 학업 때려치는 거 아니라고. 휴학하고 하고 다시 가서 할 거라고. 그래서 학업 계획서 제출. 근데 그래도 안 된대요. 당시에 저는 2년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려면 제가 조기 졸업을 안 하면 2년의 휴학 기간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나 조기 졸업 한다고. 뭐 그렇게까지 해서 다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포항가서 한다고 하니까 뭐 네 맘대로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서 한 달 동안 수업을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인터넷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 다음에 아메이 뭐 이런 거 막 쳐가지고 한 100만 원치 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막 갖다 놓고, 이제 해 떠 있을 때는 책을 계속 보고요. 그 다음에 해 없을 때는 오디오를 계속 들었거든요. 잠이 안 왔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내가 좀 미치긴 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모든 과목이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은 과목이 어떠냐면, 한 번 결석하면 A가 안 나와요. 그리고 2번 결석하면 F가 나오는 과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 학기는 망한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휴학하려고 생각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한 달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휴학을 해야 되는데, 근데 대학 휴학이 그냥 대학생 자율로 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 사인, 지도교수 사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정말 이 시스템 잘못됐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부모님 사인은 위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지 뭐 할게 뭐야. 그래가지고 전화 안 하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위조하기로 결정하고, 지도교수 사인이 이제 문제인데, 이유가 없이 휴학 되게 까다로워요.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이유가 굉장히 명백해야지 해주는데, 근데 이게 저 안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휴학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데요. 지도교수님 방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구하면 열린다고요. 갑자기 VIP 한 분이 오시더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두 분이 막 얘기를 나누시게 됐어요. 근데 일반적 상황이면 제가 안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생각하다가 문득 여기서 전구가 딱 켜지는 느낌이 들면서, 아니지, 지금이지, 지금 들어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들어가서 그냥 휴학기를 내밀면서 교수님 여기 사인 좀 이제 이랬어요. 근데 뭔지 모르고 이제 사인을 해주려고 하다가 휴학기가 보이니까 이렇게 뭔데 이러면서 해주다가 저를 쳐다보면서 너 휴학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본인이 하시려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 손님이 계시니까 그 휴학 얘기를 하기에는 본인도 이제 교수님도 약간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자 이제 이러면서 사인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걸 바로 들고 막 쏜살같이 튀어가지고 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도망 나왔어요, 거기서. 근데 그러면서 막 만세 부르고 싶었어요. 드디어 나의 아메이가 시작된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내 사업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 2년의 시간이 있었고, 2년간 지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400명이 있었어요. 제 전화번호에. 근데 사람이 많은 거 같잖아요. 근데 이 300명이 포항번호고, 나머지 100명 중에 50개가 무슨 뭐 SK텔레콤 고객센터, 짜장면집, 뭐 이런 거 전화번호였었어요. 그럼 실제로 50명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리고 사업을 해보니까 친구들이 진짜 심각한 경우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을 꼭 벌어야 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24살이었거든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24살도 이런 말 하는구나. 그래서 철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구나.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여태까지 기준 없이 인간관계를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발전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우울해하고 이럴 게 아니라 기준 없이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꼭 막 이 사람은 배울 점이 있으니까 사귀고 배울 점이 없으면 쳐버리고 이렇게 인간관계 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데 지금부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참 많았어요. 뭐 네가 우리 엄마를 왜 만나? 뭐 우리 누나한테 언제부터 관심 있었냐? 뭐 이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젊은 남자, 여기 젊은 남성분들 응원합니다. 젊은 남자분들이 사업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15명을 모아봤는데 3%가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원은 되게 커요. 막 레그로 9레그고 막 수석 다이아몬드 갈 것 같은데 우리는 3%가 안 돼요. 근데 옆에서 어떤 주부님이 혼자 9% 하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와, 막. 근데 그래가지고 막 9%가 그렇게 막 높아 보이는데 와,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남성분들 응원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 막 PB가 있는, 가치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죠.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주부님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주부님을 만나면은 이 인연을 정말 놓치고 싶지가 않은데, 근데 막 너무 또 뜨거우면은 막 역효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아둥바둥 막 했어요. 뭐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때는 뭐 노하우가 없고요. 그냥 진짜 최선을 다해서 뭐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2년이 지나고 주부님들이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한테 너 설거지는 해봤냐? 막 이렇게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돌아갈 때 학교에 돌아갈 때 제 전화번호를 봤는데 780개가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380명을 제가 새로 사귄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나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는 9월부터 이제 우리 회계연도가 시작되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넘 스타트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3월에 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반만 하고 학교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반밖에 안 하고 학교에 내려갔고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게 될까? 너무 막 떨리고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싶고 왜냐면 전 그 사이에 이제 그 자신이 좀 붙으면서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졸업하고 순서가 되게 많이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아메를 처음 시작할 때 잠깐 했던 고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 경제력이 실제로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그 말을 다시 바꾸면 결혼하고 싶어져서였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 아메가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과외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과외를 정말 잘했거든요. 왜냐면 저 바닥에서 위까지 다 가봐가지고 못하는 애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뭘 못하는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툭툭 건드리면 막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과외를 하면 한 3억에서 5억은 쉽게 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실제 제가 그 희망적인 게 아니라 실제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메이는 평생 하는 사업이고 지속성이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메이를 71년 할 수 있는 거를 1년 늦게 시작해서 70년 하면 총 전체 아메이 수입의 차이가 첫 해의 연봉 차이가 아니라 마지막 해의 연봉 차이잖아요. 70년이랑 71년은. 근데 마지막 해에 제가 10억을 벌지 100억을 벌지 1000억을 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거대한 플랜이 있는데 내가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신경 쓰느라고 아메이를 안 하면 더군다나 나는 기회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학교에 돌아가고 한 학기를 보냈는데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1000만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한 5년가량 쉬었거든요. 공부하느라고. 근데 이제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해놓고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뭘 잘했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뭘 잘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대학 가서도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고. 근데 졸업할 때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포항공대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보니까 기회가 엄청 많아요. 뭐 거의 아무 기업이나 찍으면 갈 수 있고 어느 학교든 찍으면 또 갈 수 있고 그냥 뭐 막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디든 거의 모든 기회가 열려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에 좀 강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뭐 고시든 뭐든 다 패스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아메이 다시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다 그 스펙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뭐 해? 라고 다 물어봤어요. 근데 제 소비자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너무 축하한다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얼굴 볼 수 있겠네요? 마침 WX가 떨어졌는데 그거 하나 갖다 줄 수 있냐고.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반응이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막 와 대단하다면서 뭐 인간이 아니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하냐고 막 그런데 제가 아메한다 그러면은 뭐 아깝다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제 소비자들은 다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소비자들은 아메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본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하는지,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인생을 꿈꾸는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그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너무 당연히 그게 사회적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상태일지라도 아메이가 최고니까 그래서 당연히 얘는 아메이 할 거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아 내가 그때 잘했던 건 이거였구나라는 걸 되게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쉬다가요 이제 다이아몬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제 스타트 한 게 이제 3년 전이거든요. 3년 전에 첫 1년은요 그냥 좀 어리버리했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읽고 적응도 잘 안 되고 뭐 말도 잘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 그룹 상황이 어땠냐면 9%가 6그룹, 9% 이상이 6그룹이 있는 상태로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계속 하고 있던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처럼만 하면은 참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올해도 한번 도전해볼 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처럼 스폰서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나처럼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해는 잘 되면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1000만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왜냐하면 파트너가 한 명도 SP가 안 나오니까 1000만을 한 그룹만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상황인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제일 만만한 그룹 하나를 찍었어요. 뭔가를 진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약간 저도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그룹은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만만하지 싶어가지고 그 만만한 데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믿음이 또 있어요. 뭐냐면 양이 받쳐주지 않는 질적 성장은 절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죠.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런 생각 다 하죠. 근데 양적으로 완벽하게 받쳐주는 상태여야지 그 다음 질적 성장이 있을 수 있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뭐 더 잘해보고 싶다고 백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홈미팅 개수로 승부를 한번 봐보자고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둘이서 이제 홈미팅을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는 그 한 달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바빴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홈미팅을 우리가 몇 개를 하고 있는지 봤더니 자 20개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개는 30일인데 열흘은 놀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루에 1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얘기했던 한 달인가? 한 달의 성적표가 너무 없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이게 착각은 진짜 굉장히 넓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게 없는데 우리는 힘들었고 막 바빴고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확인했으니 이제 이걸 늘리자. 근데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게 막 그 다음 달에 뭐 40회, 80회, 100회, 150회 막 이렇게 가면서 6개월이 지났을 때 딱 200회를 찍었거든요. 하루에 홈미팅 막 많이 하는 날은 15번도 하고. 근데 15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홈미팅을 잘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홈미팅을 잘하면 시간이 충분히 이제 거기서 뭔가 되게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예를 들어 퀸미팅을 한다. 하루에 15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홈미팅을 너무 못하니까 막 툭툭툭 찍어가면서 하는 미팅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그 달에 이 친구가 SP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진짜 다이아몬드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해를 마쳤을 때 저한테 9% 그룹이 3그룹이 더 늘어서 9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보자 해서 그 다음 연도 도전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재작년이죠. 저한테 하나도 성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넘 핀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핀은 그대로였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는 SP 이상이 13조가 생겼고 그 다음에 9% 이상이 4그룹이 더 늘어서 저한테 13그룹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핀이 사파이어도 못 갔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게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했던 생각이
정말 그 아메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외적으로 보이는 성장이 없어도 실질적 내부적 성장은 있는 거고,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메이 하면서 한 달 정도 아예 놀아본 기간도 있거든요. 약간 힘도 빠지고 해서 한 달 놀아봤는데, 근데 한 달을 놀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놀았으면 놀았다는 인식도 없을 거예요. 반성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없을 건데,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한 달을 통해서 하게 됐으니 나머지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에요. 그래서 아메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버릴 게 없다. 근데 그리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당시에 느낌은 어르신들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막 우리 같이 늙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주셨냐면 이곳에서의 1년은 사회 경험 10년 한 거 이상의 경험을 주니까 믿고 잘 있어 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가 되게 편안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내적 성장이든 외적 성장이든 남이 알아주든 말든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나의 과거, 나의 어제와 나의 내일을 생각했을 때 아메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버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가 이제 이번 마감한 회계연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이아몬드로 못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해서 이대로 쭉쭉 가보자 라는 마음을 지금 이제 먹고 있었고 그래서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한 번에 성취를 했거든요. 네, 한 번에 성취했지만 그러니까 뭐 누가 보기에는 막 혜성처럼 막 쟤는 뭐 갑자기 1년 만에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도 아메이 내공이 짧지 않아요. 짧지 않고 정말 그 진솔한 사업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그래서 공평한. 지금은 이제 8번째 그룹까지가 SP인데 그래서 올해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중이거든요. 저는 그 평생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멈춤 없이 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몰랐는데 주사업자가 남자인 경우에 제가 최연소 다이아몬드더라고요. 그래서 최연소도 이렇게 늙었으니까 젊은 남자분들 제가 아까 응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연소 기록을 또 금방금방 깨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올 때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네가 과학계를 떠나는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속에서 그래서 그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복학해서 돌아갔을 때 막 그 결혼하고 애도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너 도대체 어떻게 사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그때 제가 아메이의 결과가 조금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막 진지하게 길게 대화가 없었는데 졸업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래도 진심으로 갖고 있는 얘기는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과학계 떠나는 거 아니라고 우리 학교가 그래도 있다 보니까 과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냐고. 근데 김호길 초대총장님이랑 박태준 명예회장님이 같이 이제 설립을 한 건데 근데 사실은 과학에 관심 있는 학자는 되게 많지 않냐고. 근데 경제인이 실제로 자본가가 과학에 관심을 가지면 실제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출신 재벌이 한 명도 없지 않냐고. 근데 그래서 저 그거 해보려고 가는 거라고. 근데 그랬더니 이제 빨리 가라 그랬어요. 너무 훈훈했어요, 대화가.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젊은 연구자들 막 소개해 주시면서 얘가 아직은 별 볼 일이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상태가 돼 있을 거라면서 막 그러면서 막 소개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지나오면서 저는 멘토들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의 배려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뭐 사업하면서도 그렇고 거의 우리가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많은 멘토들을 두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멘토처럼 보이는 멘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정말 한동안은 못 볼 것 같다 보니까 진솔하게 저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아메이가 뭐랄까 그런 식의 꿈을 꾸는데 아메이는 맞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 조금 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이 일이 굉장히 그 길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과 연결돼 있는 너무 중요한 제가 갖고 있는 플랜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제일 사랑스러운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함께 해나가시는 이제 분들을 만나면 그거 자체가 너무 고맙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라 오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